여러분은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외면보다는 내면이 중요하지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외모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모가 단정하고 깔끔하다면 벌어들이는 돈도 원만한 인간관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타고나길 정말 잘생김과 못생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타고난 생김새가 아니라 얼마나 외모를 신경 쓰며 가꾸었는지에 따라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관리하지 않고 외모를 방치한다면 관리를 잘한 사람보다 늙어 보이고 못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링컨은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것과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모두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간 살아온 삶이 내 얼굴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깁니다. 얼굴에서 광이 돌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아왔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귀티나고 우아하게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뭘까 싶지만 외모는 상대방의 인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첫 단서가 되기 때문에 개성 있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외면에 신경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하는 연예인이나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노화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 보이는데요.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사람은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먼저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외면을 가꾸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늙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외면을 조금씩이라도 가꾼 사람은 노화의 속도가 다릅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단정하게 자신을 가꾸고 예쁜 옷, 멋진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외모 관리는 나이 들수록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중 피부는 노화의 가장 뚜렷한 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름, 건조함, 탄력 감소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스킨케어 루틴과 영양 공급을 통해 피부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스트레스 관리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데요. 노화가 오면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부 문제와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할 수가 있죠. 결국 남들보다 더 노화가 늦게 오고 젊어지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모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함으로써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가 사람의 기분, 심지어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이든 노인들이 계시는 요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외모 관리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자신에게 맞게 연출하는 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효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세수조차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 기분이 우울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세수를 하고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은 한결 나아집니다.
꼭 나가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은 내 자신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80대의 나이에 할머니가 되더라도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며 살아갈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멋쟁이 할머니가 되어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셨지요. 이처럼 우울할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단장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꾸미는 것 그 자체가 나 자신을 돌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다듬고 깔끔하게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가 좋고 깨끗하니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잘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어울렸던 옷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에 맞게 스타일링을 새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치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싸지 않더라도 내 몸에 잘 맞고 나와 잘 어울리는 새 옷을 장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잘 아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외모가 단정하고 빛나는 사람이 내면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외면과 내면은 어느 하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균형을 맞춰 같이 신경 쓰고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서 옷 스타일이 젊으면 주변에서 뒷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와 정말 젊게 사시네라며 멋쟁이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있죠.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주변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장소와 상황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너무 튀는 옷을 입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 개성이 강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은 주의해야겠죠. 이처럼 기분이 좋지 않을 땐 스타일에 신경을 써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외모와 자신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당당한 사람은 대부분 환영을 받기 마련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고 남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타인을 평가할 때 외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의 시선을 정말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인간관계가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실제로 후광효과란 단어가 있는데요. 후광효과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 견해가 그것의 구체적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외모에서 호감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착하고 재미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추측을 빠르게 하는 반면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모라면 그 사람에 대해 누군가는 게으르고 재미없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것을 처리해야 하는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타인의 외면을 스캔하고 나에게 감정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재미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100명 이상의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잘생기고 이쁘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아이들이 더욱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면이 뛰어난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즉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먼저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도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사람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과 깔끔하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반면 후줄근한 차림에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보면 쓸쓸해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을 외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나 서글프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 중에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정말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채취 관리입니다. 외모 관리라고 해서 시각적인 것을 생각하셨을까요? 시각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각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고 간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도 있듯이 향기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인 냄새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노화가 될수록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데요. 동시에 나이를 먹을수록 후각이 쇠퇴하여 씻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체취를 알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를 가지고 다니거나 향수를 사용하여 체취를 관리할 수도 있죠. 만약 사람을 만나야 하거나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평소보다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샤워 시 몸에 비누칠을 하여 잘 닦아주고 옷은 향기가 나는 섬유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침샘의 활동이 줄어들어 입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 감염이 증가하여 입냄새가 납니다. 또 잇몸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적당한 피부 관리입니다. 노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 하나는 피부 노화입니다. 물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지는 주름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름을 하나도 없이 만든다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겠죠. 다만 조금 더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한 피부 관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점이나 기미, 죽은 깨, 그리고 노화의 꽃 검버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 가장 큰 피부 고민 중 하나가 검버섯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저승꽃이라고도 불리기에 거부감이 더욱 더 큽니다. 게다가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 기미도 더 증가하게 되지요. 이렇게 피부에 있는 색소 침착과 같은 피부 노화의 흔적만 제거해도 인상이 훨씬 더 환해 보일 뿐더러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목주름과 손주름을 관리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목과 손이라고 합니다. 얼굴 주름은 막더라도 목과 손에서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굴 피부는 관리를 참 많이 하지만 목과 손에는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목주름 관리에는 간단하게 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좋겠지만 건강을 위해 베개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베개는 수면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베개의 높이는 6에서 9cm며 자신에게 잘 맞는 베개가 사람마다 다르니 한번 누워보셔서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알고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어 관리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거나 모발이 빠지지 않도록 탈모를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모발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모발은 헤어스타일을 조금만 바꿔도 젊어 보일 수 있지요. 숱이 적어졌다면 펌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충분히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니 이미지 전환이 됩니다. 또한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두피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발과 두피가 약화되면 탈모로 이어집니다. 탈모가 생기는 데는 유전이나 스트레스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노화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탈모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남녀 모두 머리가 빠지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지요. 이는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게 되고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탈모가 의심된다면 진단을 받아보고 관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년에 아름답게 늙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고방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연구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고방식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성공 혹은 실패, 적 혹은 친구처럼 무슨 일이든지 양극단으로 나눠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냉담하게 반응하면 배신당했다고 판단해버립니다. 100점이 아니면 다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도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으로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과도한 일반화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차갑게 대하면 나를 싫어하니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것에만 몰입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단점만 신경 쓴다든지 비관적인 뉴스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는 사고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며 부정해버리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도 없다라고 잘못된 마음을 먹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피해야 우울증을 막고 노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관리해보라고 많이들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이런저런 일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를 가꿀 줄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남들과 소통할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중년 노년의 외모 관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도 많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을 젊게 가꾸고 외모에 신경 써야 사회에서 인정받기도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남긴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젊음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예술작품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늙었다고 해서 다시 새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외모를 가꾸어서 좀 더 단정해 보이도록 할 수는 있지요. 이것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면이 중요한 만큼 노후엔 내면도 신경을 써야겠지요. 타인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며 많이 웃어보세요. 귀티가 흐르며 웃음꽃이라는 삶의 흔적이 나의 얼굴에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인생에 적용시키셔서 행복한 인생 2막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후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